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호서극장을 읽었는데 오늘 저녁이 되니 이렇게 차분한 어, 감성글처럼 제가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겨서 들고 왔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허밍버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120만 독자들이 매일 읽는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의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나를 위한 마음 주문. 있는 그대로가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내가 좋다. 좋아하기로 했다. 나는 나니까 중에서.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호서극장도 재밌게 읽고 있지만 중간에 제가 다른 책이 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읽기도 하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입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글 조유미. 그림 화가유. 프롤로그. 나 자신을 좋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좋아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되짚어봐도 딱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느끼기도 하지요. 당신도 이런 나와 비슷하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데 내가 나라서 좋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이 글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자꾸 잊어버릴 것만 같을 때 마음속으로 외치던 마음의 주문입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날, 사랑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날, 타인의 시선에 하염없이 주눅들고 흔들리는 날, 문득 주저앉고 싶은 날이면 나직이 힘을 주어 마음의 주문을 외워보세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2017년 가을의 문턱 조유미. 프롤로그. 좋아하기로 했다. 나는 나니까. 내가 빛날 수 있는 자리. 잘 이겨낼 거라 믿어요.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 연습. 충분히 반짝이는 사람이니까. 걱정 속에 피어난 꽃 한 송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등 뒤에 날개.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는 삶.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허상의 마음을 두었다. 어른이 되면 외로워진다더니 슬픔을 삼킨다는 것,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 이별을 세어보았다. 이름 없는 계절, 첫 연애, 첫 이별, 교집합이 생길 거야. 용기 있게 사랑한 당신에게 이것 하나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 세월을 거쳐온 사랑, 사랑도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내가 있었다. 새벽에 보낸 문자 한 통, 불공평한 이별, 이별의 지다. 너에게 붙이지 않은 한 통의 편지, 이별을 몰랐다면 아닌 건 아닌 것.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것. 풍경이 예쁜 자리로 혼자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좋은 이유, 마음도 충전이 필요해. 평범한 사람. 당신의 마음에 비가 내릴 때 내가 떠오르기를. 슬퍼서 슬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도 모르겠다.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젓가락을 쪼개는 것. 시들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함부로 조언하는 것. 우는 어른.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넘고 나서야 깨달았다. 좋아 보이는 것의 이면, 힘들지 않다는 말의 의미,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종료가 아닌 다시 시작, 순간순간의 행복, 마음을 빛내는 방법. 사실 정말 듣고 싶은 말,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다만 오늘이 아닐 뿐 행복하기를 바란다. 더 멀리 달아나는 것,
액자 밖으로 벗어나기. 내가 당신의 몸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다. 첫 번째 마음 주문.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좋아하기로 했다. 나는 나니까. 좋아 보이는 것은 드러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감추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한껏 개선된 나를 마주하는 기분은 씁쓸했다. 인간관계가 그리 넓지 않은 내 모습이 시시해 감추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외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 탓에 따로 시간을 내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SNS에서는 감추고 싶은 내 인간관계 폭이 특히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상적인 글을 올렸을 때 댓글만 수십여 개가 달리는 지인들과 달리 고작 5손가락 안에 드는 소박한 댓글 수가 신경 쓰였다. 내 좁은 인간관계가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게 싫었다. SNS에만 접속하면 파티룸을 빌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즐기는 사진부터 단짝 친구들과 해외여행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 여러 활동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자기계발 모습을 하는 사진 등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쏟아졌다. 반면 나는 마음껏 부러워하지도 응원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마음으로 그 사진들을 구경만 하는 처지였다. 다들 즐겁게 사는데 나 혼자만 잘못 사는 기분이 자꾸만 들었다. 억지로라도 몸을 끌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곧바로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 집에만 있던 때와는 달리 하루를 채우는 사건들이 비교할 수 없이 드러났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SNS 친구 등록을 하고 주말에는 신촌이나 강남에 나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한때 구경만 하던 사진 속 주인공이 어느새 내가 되어 있었다. 딱히 용건이 없어도 연락을 주기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도 늘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와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첫 한 달은 만족스러웠다. 내가 살던 삶의 방식과 달라서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었다. 어떤 이는 내가 부럽다고 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다. 힘들고 쉬고 싶은데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은 늘어만 갔다. 외출이 잦아질수록 마음이 소진된다는 기분이 짙어졌다. 질소만 가득 든 과자 봉지처럼 속이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토록 부러워하던 삶인데 왜 즐겁지 않을까? 부럽다고 생각했던 삶을 쫓았는데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꾸며낸 모습.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아니 자연스러울 리가 없었다. 완벽한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가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내 모습은 한없이 불편했다. 타고난 내 성격을 무시한 채 부러운 모습만 닮아가려 했으니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처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아무리 흉내내고 싶은 삶이라도 아닌 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기로 했다. 화장기 없는 내 얼굴도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인간관계도 창피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좋고 나쁨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내 몸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꾸며낸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내가 좋다. 저도 그래요. SNS를 하면서 웃고 또 무언가를 올리면서 보여주고 그게 하나의 일과 같은 또 때로는 하루의 일과 같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일을 드러내고 웃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불과 1년 반, 2년 아직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를 드러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미소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웃음도 많아지고 그래서 보여지는 게
부담스러우면 할 수 없고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 좋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내가 밝게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남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했을 때 자꾸 웃고 밝게 생활하다 보니 저도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너무 타인을 의식하고 시선에 신경 쓰이는 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안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SNS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요즘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SNS를 본인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는 것도 중독처럼 안 보고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생활, 타인의 생활들도 보면서 반성도 때론 하고 아닐 때는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하구나 느낄 수도 있고 너무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고 신선함이 되고 생활에 활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양면성도 있고 이중성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성장에 내면 성장과 겉으로의 성장에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빛날 수 있는 자리. 모두가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온 힘을 다해서 잘해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게 계단이었다. 하늘까지 오르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했고 그 계단을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시합을 해야 했다. 하늘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였으니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태양도 있는 하늘 모든 걸 가진 완벽한 이상향 같았다. 좋아 보였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늘의 닿기를 탐내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끌리는 것에 다른 사람도 끌리니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닿고 싶었다.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욕심을 내다가 알게 된 건 이 세상의 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란 사실이었다. 빨리 일어나야 나와 더 자고 싶은 나, 그만 먹어야 하는 나와 더 먹고 싶은 나, 공부해야 하는 나와 쉬고 싶은 나, 화를 내고 싶은 나와 참아야 하는 나, 그만두고 싶은 나와 버텨야 하는 나. 내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남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나였다. 이 승부에서 승리와 패배는 없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조금 더 못난 사람이 되느냐의 결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언제는 잘 해나다가 또 언제는 형편없어서 누군가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할 테고 누군가는 못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매 순간에 내가 나와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과 싸우는 것보다 나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눈앞에 편한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지금 당장 힘든 길을 선택하면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 이걸 선택해도 힘들고 저걸 선택해도 힘들다. 이보다 더 고약한 눈치 싸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늘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매 순간 나와 싸우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그토록 염원하던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늘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땅 속에 있는 것이었다. 내가 있는 곳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보아야 했는데 엉뚱한 곳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내가 들여다봐야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내가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테고 그곳이 곧 하늘이 될 테니까. 그림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이렇게 반사된 모습, 물과 반영돼서 투영된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든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에서는 중심은 잡게 되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안에 가운데 바로 서 있자. 그게 올곧이 되어야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고 성격도 있죠. 근데 정말 사람은 흔들려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누가 툭 하고 내뱉은 말에도 많이 흔들리긴 하죠. 하는데 저 또한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앞으로 생활에서도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참을성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우르르 화를 낼 때도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조금씩 분류가 되면서 좀 더 주관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는 제 자신이 좋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읽는 시간도 좋고요. 조금 아까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엄마니까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하고 이런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얻는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와서 잘 이겨낼 거라 믿어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인걸요. 정작 왜 당신만 몰라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줄게요. 내가 지켜봐 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항상 완벽할 순 없잖아요. 어떤 위로의 말로도 당신의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숨 쉬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너무 아파 보였으니까요. 당신만큼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아프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조차 잘 되어가는 인생의 선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시기가 있다. 이 반갑지 않은 시기는 오늘 왔다. 오늘 왔다가 내일 갈 수도 있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게다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10대에는 10대의 불안이, 20대에는 20대의 불안이, 30대에는 30대의 불안이 있다. 심지어 팔순을 맞은 할머니에게도 찾아온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계속해서 찾아오는 친구 같은 존재다. 불안의 시기가 찾아오면 나는 모순적인 사람이 된다. 쫓기듯이 사는 인생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힘들다고 여기서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망설인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밤새 했던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온다. 짧든 길든 얕든 깊든 불안한 시기를 겪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 불안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땐 나의 존재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못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을 되짚어보면 내가 했던 고민들이 모두 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뚜렷해진다. 더 나은 시선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잘되다 라는 표현에는 성공하다, 이루다, 얻다 등의 가치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의연해질 수 있는 마음을 배우면 잘된 것이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있다면 잘된 것이다. 이처럼 잘된다는 건 목표를 하던 것을 달성했는지의 유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자랐는지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나도 나를 못 믿겠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어서 마음 곳곳에 미움이 가득 차는 순간들. 하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힘을 내서 버텨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니까. 나를 깎아내더라도 하나의 조각이 되어야지. 바닥에 떨어진 조각 부스러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상이 모여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좋은 하루든 나쁜 하루든 겪어낸다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 연습. 나를 탓하지 말 것.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 것.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살다 보면 인생에 한 번씩 깊은 굴곡이 생긴다. 그 굴곡이 때로는 위로 굽이져서 최대의 행복을 주고 때로는 아래로 굽이져서 최대의 불행을 주기도 한다. 굴곡이 아래로 굽이질 때는 생각이 참 많아진다. 그때는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리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런 말로는 내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상처, 그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히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상처라고 불리는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꽤 묵직하다. 아픔의 크기가 다를 뿐 아프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외부 상황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연연할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마음을 다져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처를 받더라도 그게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의 세계 안에 나를 우뚝 세워야 한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 걸음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나누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상황이 어그러져 버리면 마음속에 미움이 짙어지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잘 살고 있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삶까지 미워하지는 않는다. 내 인생에 굴곡이 몇 번 있었지만 내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자세 때문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연습부터 하자. 나를 탓하지 말고, 나를 못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이 글이 많이 공감이 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가 주로였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문 닫고, 뭐 하려고 하면 뭐 부서진 게 오고, 뭐 주문했는데 뭐 잘못했거나 어, 생각지 않게 뭐 두세 번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 되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그래? 뭐 어릴 때 마음이니까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리고 뭐 지금 같으면 제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저는 그걸 알죠. 제가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노력을 하다 보니 또 성장이 되고 제 스스로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음, 많이 내 자신을 좀 미워했었고, 자존감이 많이 바닥이었었고, 자신도 없었고, 그랬던 면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된 것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면서부터 차츰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언제부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숨기는 게 많았어요. 숨기는 게 많은 거는 드러내도 되는 것들인데 얘기를 해서 해소해도 되는 것들인데 말을 하지 않거나 부모한테도 속상해 하실까봐 아니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랬던 모든 생활들이 이제 와서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얘기할 걸. 그냥 얘기 툭 하고 터놓을 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으로서는 제 성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더 밝아지고 제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글처럼 그게 많이 생겼어요. 타인도 배려하고 남도 신경 써야 되고 주변도 챙겨야 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더 아껴줘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많이 다시 다져지는 거죠. 제가 생각들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버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제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뭐 어렵지 않은 책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책들은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쉬우면서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이 책을 조금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글이 조금 필요해요. 감사합니다.